어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은 오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입 전략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요양원 침해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만 아파트 단지 4곳에서 동시 분양이 이뤄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밤사이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 추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오늘은 자신의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채점을 했습니다. 만족이냐 실망이냐 시비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가채점 점수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입 전략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치른 수능 시험을 가채점하느라 분주한 대구의 한 고3 교실. 예상대로 대부분 어렵다는 반응인 가운데 본격적인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대학 가운데 합격이 유력한 대학을 선정해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한 대학이라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고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합당한 대학이라면 그 대학에 집중을 해서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3만 3천 명을 모집하는 108개 수시 2차 모집 대학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올 경우 수시 대신 정시 전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지원할 가나다 학군별 대학 가운데 3개에서 5개 정도 학교를 선택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같은 점수로도 표준 점수로 하느냐,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영어 B형을 가장 많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대구 지역 수험생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B 교차를 허용하는 학교에서 과연 가중치를 몇 % 주는가를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선택형 수능인데다 오는 27일 최종 성적 통보 때까지 표준 점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입시기관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합격 예측치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요양원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가 추진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자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신고제를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시켜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첫째로 공급 물량은 신고제 허가제로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허가토록 하고 남발되다시피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과 간단한 시험만 거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지난해에만 1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일에 1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열악한 처우 탓에 전체의 22%인 24만 명만 실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않고 또 요양사들의 그 과도한 근로나 낮은 보수 때문에 사실 인권 사각지대로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서 이용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존기관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 침해 때문에 시설에서는 CCTV를 거실 정도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 보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CCTV를 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 생겼지만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장기 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노인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국에서 유독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곳에서 동시에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6년 4월 대구시 달성군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열기로 했지만 1시간 반 전부터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100m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청약을 가입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로서 앞으로 같이 태어날 애와 함께 같이 살려고 이렇게 집을 보러 오게 됐습니다. 오늘 견본주택을 공개한 곳은 대구 달성군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영천, 경산 두 곳까지 4개 단지의 2,400여 세대. 4개 업체가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은 지역 건설업계가 최고 호황을 누리던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 들어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지금까지 9,300여 세대. 연말까지 5,500여 세대의 분양이 더 예정돼 있어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20만 평의 테크노폴리스하고 그다음에 26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땅들도 이미 다 팔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줄어들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9월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분양 이후에 입주 시점에 다시 입주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장 자체에서 좀 지켜보고, 또 아니면 시장이 테크노폴리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파트 분양 열기가 살아난 것은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길령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신공항 수요 조사에 대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 신설 등 새 변수들이 많다며 이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수집해서 수요 조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대구시에 당부했습니다. 장경훈 의원은 대구시가 구미시와 대화와 협조를 통해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정순천 의원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가 조속히 민간 투자자를 물색해 법적인 문제를 매듭 지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신 치과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첨단 기자재를 관람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치과 관련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한태윤 기자입니다. 국내 치과의사 5천여 명을 비롯해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등 15,000여 명이 참가한 국내에서 열린 치과 관련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신 시술법을 배우러 온 20개 나라 600여 명의 해외 의사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And also importantly for Korea to showcase what it knows about dentistry, its techniques and its skills, and that way we can make the dental health of all our country's people much better. 오늘 개막식에 이어 내일부터는 국내외 치과 분야 석각들의 학술 강연 발표가 이어지고, 각국의 치과 보험제도, 치과대학 교육에 대한 국제 포럼이 열려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됩니다. 또 600여 개 부스가 마련된 전시장에는 최신 치과 장비와 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박람회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메디시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며 대구 치과의사회가 야심차게 마련한 대규모 종합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4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 전단지 8만 장을 전국에 배포하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거는 등 공개 수사에 돌입했지만 아직 관련된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담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달성 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습지 기능 복원과 생물 서식 환경 개선, 생태 체험 교육 현장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달성 습지를 생물권 보전 지역 이론에 따라 핵심, 완충, 전이 지역으로 구분해 복원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 설계를 한 뒤 내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6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가 입동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요. 주말인 내일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춥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면서 우리 곁에 찾아왔던 가을이 어느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다운 빛깔의 나뭇잎들이 이제는 하나둘 낙엽이 되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소풍을 나온 아이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 낙엽을 만지며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7.6도로 어제보다 조금 쌀쌀했습니다. 봉화는 영하 3.7도, 의성과 청송, 안동 모두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 늦은 밤부터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느덧 두툼한 외투가 필요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쌀쌀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주말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 대구의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과 날씨 속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집중 단속해 54건의 비리사범 182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부정수급한 74억 원은 행정기관이 환수하거나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신청한 서류대로 사업자를 지정해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조사업자들의 그릇된 생각 탓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시간제 교사를 정식 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시 각산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시간제 교사를 정식 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뒤 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명목의 국고 보조금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정쟁에 휩쓸려 유명무실해진 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이 열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회관 신임관장에 배선주 씨를 임용했습니다. 배선주 신임관장은 대구 남구 대덕문화원 초대 원장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수성아트피아 관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대구보건대 인당아트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콘서트 전용 홀로 새 단장한 대구시민회관은 오는 29일 재개관합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준 뒤 최고 470%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31살 김모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살 이모 씨에게 100만 원을 선이자 7만 원을 떼고 빌려준 뒤 매일 3만 원씩 40회나 이자를 받아 470%의 이자를 챙기는 등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 60여 명에게 1억 원을 빌려준 뒤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대구시 산격동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 택시 5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33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지난 9월 28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대명동 한 빌라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47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동료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앙숙관계인 A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작년 7월 A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이라며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를 열어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 의원 7, 8명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박병훈 도의원이 출마를 겨냥해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고 울진군에서는 전찬걸 도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선의 김병목 현 군수가 출마하지 않는 영덕군에서는 김기홍, 박진현 도의원 모두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룬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 환영 행사를 갖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오후 2시에 대구시청 광장에서 삼성 선수단 환영 행사를 열고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 전원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축하 공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